옛날 아주 먼 나라의 높은 산속 눈이 소복이 쌓인 고요한 겨울날이었단다. 눈은 하늘에서 마치 하얀 솜사탕처럼 포근히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 나무 가지 위에도 작은 오솔길에도 성곽의 지붕 위에도 눈이 살포시 내려앉았지. 그 나라의 성에는 착하고 아름다운 왕비님이 계셨어. 어느 날 왕비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하얀 눈송이가 떨어지는 걸 보고 있었단다. 그러다 무심코 바느질을 하던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눈 위로 붉은 피 한 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왕비님은 소원을 빌었지. 하얀 눈처럼 피부가 하얗고 피처럼 붉은 입술, 그리고 밤하늘의 흑단처럼 머리카락이 검은 그런 예쁜 딸아이를 낳고 싶어요. 하늘도 그 소원을 들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왕비님은 예쁜 딸을 낳게 되었단다. 그리고 왕비님은 그 아이를 백설공주라 이름 지었어. 하얀 눈처럼 하얗고 장밋빛 입술과 새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아주 고운 아기였지. 왕과 왕비는 백설공주를 무척 사랑했단다. 아기 백설은 작은 숨결 하나까지 사랑스러워 보였어. 그녀가 웃으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고, 그녀가 자장가에 맞춰 졸릴 때면 천사처럼 보였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설공주가 3살이 되었을 때 왕비님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단다. 왕은 슬픔에 잠겼지만 공주를 위해 다시 새 왕비를 맞이했어. 그 새 왕비는 겉모습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단다. 그분은 자기 외모에 무척 집착했어. 매일 아침이면 마법의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물었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거울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어. 왕비님, 당신이 이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이 말이 듣고 싶어서 왕비는 매일 거울 앞에 섰단다. 하지만 백설공주가 자라면서 점점 더 눈부시게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어. 그녀의 미소는 햇살보다 따뜻했고 마음은 맑은 시냇물처럼 고왔지.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은 왕비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왕비님,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는 백설공주입니다. 왕비는 충격을 받았지. 질투심이 마음속에 검은 구름처럼 퍼졌고 그때부터 백설공주를 미워하게 되었단다. 하지만 공주는 여전히 천사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성 안의 모든 이들이 그녀를 사랑했어. 그리고 공주가 16살이 되던 해 왕비는 결심했지. 이제 더는 공주를 성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공주를 숲으로 데려가게 했단다.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단다. 백설공주는 그저 나들이인 줄 알고 해맑게 웃으며 따라갔지. 나무잎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고 새들은 지저귀며 길을 안내해 줬단다. 하지만 사냥꾼의 마음은 무거웠어. 그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거든. 숲의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사냥꾼은 멈춰서서 눈물을 흘렸단다. 그리고 공주에게 조용히 말했지. 공주님, 저는 더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서 도망치세요. 가능한 멀리 깊은 숲속으로 숨어야 해요. 백설공주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사냥꾼의 떨리는 눈빛을 보고 진심을 느꼈단다. 공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치맛자락을 조심스레 움켜쥐고 숲속으로 달려갔어. 나무들이 그녀를 보호하듯 가지를 휘날렸고 작은 동물들이 놀라 눈을 깜빡이며 도망쳤지만 곧 호기심에 다가오기 시작했단다. 그렇게 백설공주는 숲속 깊은 곳 조그만 오솔길을 따라가다가 아주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어. 문은 조심스럽게 열려 있었고 안에는 귀여운 소형 가구들과 7개의 작은 침대가 놓여 있었단다.
공주는 누구 사는 집일까 하고 궁금해하며 조심조심 들어갔지. 집안은 약간 어질러져 있었지만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 작은 접시와 컵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창가에는 꽃도 한 송이 피어 있었단다. 백설공주는 피곤하고 긴 하루를 보낸 탓에 잠시만 눈을 감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가장 작은 침대 3개를 모아 조심스럽게 누웠단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엄마 품에 안긴 듯 포근하게 잠이 들었지.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이 집에 진짜 주인들이 돌아왔단다. 바로 7명의 귀여운 난쟁이들이었어. 그들은 광산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 이름은 하나하나 특별했어. 행복이, 졸림이, 재채기, 똑똑이, 말썽이, 부끄러미, 그리고 쏙. 작은 문을 열고 들어온 난쟁이들은 집 안에 불이 켜져 있고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단다.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지. 이 예쁜 아가씨는 누구일까? 천사인가? 어쩌면 마녀일지도 몰라. 하지만 백설공주가 살포시 눈을 뜨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단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설공주라고 해요. 숲속을 헤매다 우연히 이 집을 발견했어요. 잠시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난쟁이들은 금방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봤고 모두 함께 회의를 한 끝에 공주가 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단다. 단 규칙이 있었지. 아침마다 우리가 일하러 갈 때 문 꼭꼭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 백설공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 그리고 그녀는 난쟁이들을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지. 매일 아침이면 난쟁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고 저녁이면 따뜻한 수프와 깨끗이 정돈된 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숲속의 하루하루는 마법처럼 흐르고 있었어. 작은 새들이 창밖에서 노래를 불렀고 토끼와 다람쥐는 공주를 보러 오기도 했지. 공주는 처음으로 진짜 평화와 행복을 느끼고 있었단다. 하지만 그 행복한 평화는 아주 오래가진 못했어. 멀리 떨어진 성에서 마법의 거울 앞에 선왕비가 다시 물었거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은 대답했단다. 왕비님,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는 숲속에 숨어있는 백설공주입니다. 왕비는 놀라고 화가 나서 다시 한번 검은 마법을 꺼내 들었지. 이번엔 자신을 늙은 장사치로 변신시켜 직접 숲으로 향했단다. 숲속의 아침은 언제나 새소리로 시작되었어. 백설공주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사했지. 난쟁이들은 고깔 모자를 눌러쓰고 귀엽게 줄지어 광산으로 향했단다. 문 꼭꼭 잠그고 아무에게도 열어주면 안 돼요. 네, 꼭 지킬게요. 백설공주는 웃으며 인사했어. 하지만 그날 숲속에는 이상한 기운이 스멀스멀 흘러들고 있었단다. 바로 왕비가 늙은 행상인으로 변해 나타난 거야. 등에 바구니를 메고 고운 색깔의 사과들을 하나씩 정성껏 닦으며 중얼거렸지. 달콤하고 예쁜 사과야? 이 안에 숨겨진 독이 절대 들키지 않도록? 그렇게 왕비는 백설공주가 혼자 있는 오두막 앞에 도착했단다. 문을 두드리며 말했지. 얘야, 사과 좀 사렴. 아주 맛있단다. 백설공주는 문을 꼭꼭 잠근 채 대답했어. 죄송해요. 아무도 들이면 안 된다고 약속했어요. 하하, 그래 그래, 아주 기특하구나. 그럼 창문으로 하나만 받아보겠니? 이 사과는 내 얼굴처럼 빨갛고 예쁘단나. 백설공주는 조금 망설였지만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왠지 안쓰럽게 느껴졌어. 그래서 창문을 살짝 열고 조심스럽게 사과 하나를 받았지. 자, 반으로 쪼개줄게. 내가 한쪽을 먹고
내가 나머지를 먹으면 되겠구나. 독이 있을 리 없지, 그치? 왕비는 먼저 한쪽을 베어 물었고 아무 이상도 없었지. 백설공주는 안심하며 예쁜 반쪽을 입에 넣었단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툭 사과를 물고 미소 짓던 백설공주는 갑자기 힘없이 쓰러졌어. 눈은 감긴 채 숨소리도 사라졌단다. 그 모습을 본 왕비는 사악하게 웃으며 숲속으로 사라졌지. 그날 저녁 난쟁이들이 돌아왔을 때 집안은 고요했어. 백설공주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사과 반쪽이 그녀의 손에서 굴러 떨어졌지. 공주님, 무슨 일이야? 왜 말이 없지? 왜 눈을 안 떠? 난쟁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백설공주를 안아 올렸지만 아무리 해도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어. 그날 밤 난쟁이들은 숲속 나무들로 투명한 유리관을 만들었고 그 안에 백설공주를 눕혔단다. 마치 잠든 듯 평화로운 얼굴이었지.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은 돌아가며 그녀를 지켰어. 어떤 날은 행복이가 작은 꽃을 놓고 어떤 날은 부끄러미가 살며시 머리맡에서 노래를 불러줬단다. 시간은 흘렀고 어느 봄날 숲속 길을 지나가던 한 왕자가 백설공주가 누운 유리관을 발견했어. 햇살에 반짝이는 공주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왕자는 숨을 멈춘 채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지. 그녀는 꿈에서 본 소녀와 닮았어. 이름도 모르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 없어. 왕자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아주 부드럽게 입을 맞췄단다. 그리고 기적처럼 백설공주의 긴 속눈썹이 살며시 떨렸고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어. 여긴 어디죠? 난쟁이들은 깜짝 놀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왕자는 말했단다. 당신은 다시 눈을 떴어요. 제 마음속에 늘 살고 있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백설공주는 따뜻한 눈으로 왕자를 바라보았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지. 난쟁이들은 춤을 추며 노래했고 숲속 동물들까지 모두 기뻐했단다. 그렇게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성으로 가게 되었고 7 난쟁이들에게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하고 말했어. 성에서는 크고 환한 결혼식이 열렸고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축하했단다. 행복이, 똑똑이, 말썽이 모두 예쁜 모자와 리본을 쓰고 축하해줬지. 그리고 그 후로 백설공주는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여왕이 되었고 왕자와 함께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렸단다. 성에서는 오랜만에 꽃내음 가득한 축제가 열렸단다. 백설공주와 왕자의 결혼식은 온 나라에 희망을 안겨줬고 사람들은 웃음으로 서로를 안아주었지. 하지만 한편 왕비는 다시 마법의 거울 앞에 섰어. 이제는 기쁨보다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거울은 조용히 대답했단다. 이제는 백설공주. 그녀의 마음과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말에 왕비는 얼굴이 창백해졌어. 질투심이 다시 피어오르려던 그 순간 문이 쿵 울렸지. 왕의 신하들이 왕비를 찾아온 거야. 전하의 명령입니다. 백설공주에게 벌을 주려 했던 당신의 죄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왕비는 끌려가며도 마지막까지 외쳤지. 아니야, 내가 더 아름다워. 내가 진짜 여왕이야. 하지만 성 안엔 이제 그런 말을 믿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 재판날 백설공주는 조용히 왕자 앞에 앉았고 왕자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숨죽여 지켜봤어. 그러다 백설공주가 말했단다. 그녀는 제 목숨을 앗으려 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랑을 만났고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고 싶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백설공주를 바라봤지. 그 따뜻한 용서의 말에 성안은 조용했고 왕비조차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단다. 그러니 추운 감옥이 아닌 멀리 멀리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수도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해치는 대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왕은 그 뜻을 따랐고 왕비는 조용히 떠났단다. 그날 밤 성의 창문으로 달빛이 고요히 들어왔어. 백설공주는 왕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말했지. 처음 숲에 숨었을 때는 너무 무서웠지만 이젠 알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다움은 나를 아끼는 마음, 나를 지켜준 사람들,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거란 거려. 왕자는 부드럽게 백설공주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단다.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그 나라는 오랫동안 평화로웠어.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매일 아침 난쟁이들에게 편지를 썼지. 가끔은 행복이와 똑똑이, 졸림이가 놀러와서 웃음꽃을 피웠단다. 밤이 되면 백설공주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 옛날에 숲속에서 살던 소녀가 있었단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지. 공주님, 아니, 여왕님은 진짜 이야기 속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백설공주는 미소 지으며 그 아이들의 이마에 키스해줬고 창문 밖에는 별들이 반짝였단다. 그리고 그 별들 중 하나는 언젠가 백설공주가 사과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날의 꿈을 닮은 별이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별처럼 쏟아진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요.